63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 납세무 소멸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교재 보면서 해보죠. (431페이지에서) 국세냐 지방세냐 구별에 대해서 절대적 암기사항인데요. 여기서 국세하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로 되고요. 또다시 보통세란 말과 목적세란 말이 있어요.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금이다. 그리고 목적세란 말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 이렇게 되는데 그 구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목적세를 암기해 두고 목적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암기할 것으로서 국세, 목적세 하게 되면 교농 이렇게 외웠어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이유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특광에는 특별시 광역시는 들어가지 않으나 도에는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시, 군, 구세 하면은 재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한다면 시, 군, 구에는 목적세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외울 때 지 이렇게 외웠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되고요. 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외워뒀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서 볼 때 과세 표준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볼 때 과세표준이 가요로 됐으면 종가세, 수량됐으면 종량세 이렇게 나오는데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과세표준이 가액인 종가세다 이렇게 하였었고요. 434페이지에서 부가세, 부가란 말은 붙인다.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부가세 그럽니다. 거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어느 세금에 붙일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서 암기사항입니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 뜻이고요.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시는 농어촌 특별세 되고요.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특히 기억할 거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셔서 439페이지 보시면 3번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그 문장에서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알 것은 소재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람이 주어질 건데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였다면 우리가 알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였다면 그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였었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1가로 보세요. 1가로에서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439페이지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또 등록명세도 지방세니까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 지방세니까 소재지로 되고요. 그리고 5가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니까 나온 말은요. 주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뒷페이지에서 6가로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으로서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뒷페이지 가셔서 443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란 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라는 게 바로 신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이를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택하고요. 그냥 또 이 가로에서 보통징수. 보통징수란 말은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 라는 게 바로 보통징수로서 택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444페이지에서 가산세,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의문한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페이지 44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로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부정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문장 쭉 가볼 때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서 끝말 가시면 되겠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46페이지에서 5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내용은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세 이 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지 이 말이 없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하면서 끝말 가시면 되는데 끝말은 이자율, 이자율은 10만 분의 25 됩니다. 그리고 국세에서는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해요.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가산금액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뒷페이지에서 449페이지에서 9번 가산금, 가산금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 말 나오면서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가산금이다. 그리고 체납조세
3%가 됩니다. 또 뒷페이지 가셔서 460페이지에서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성립은 일반적 경우로서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는 세원 그래요. 일반적으로서 세원이 갖췄을 때 성립된다. 그리고 세원은 세자 앞에는 단어예요. 이제 성립식이 물어본다면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런 이유로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본세에 따른다. 라는 이유로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자 앞에 있는 본에 대한 세 명칭들은 다 맞게 시험에서 줄 거니까 거기까지 열 필요 없이 가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성립 시기 물어볼 때 문장에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소득세는 연말로 연상하였으니까 나오는 답은 과세기간 끝나는 때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는 나오도 연말로 연상했으니까 끝나는 때가 될 건데 만약에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 일반적 경우는 12월 31일 중간 예납 나왔으면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6월 30일 그리고 또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보유 관련 세금은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라는 이유로서 기준일 6월 1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한 것도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함으로써 기준일 되는데 이것만큼은 7월 1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제2절 납세 의무 확장 461페이지에서 납세 의무 확장 확장이란 말은 세금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이렇게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별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 이해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구별점에 대한 내용만 갖추면 돼요. 구별점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예외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납부기간 내에 신고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취득세는 보유 외의 세금이니까 신고, 등록면세도 신고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험을 위해서 연결시켜 줄게요. 연결시켜 주는데 납세 의무란 말이 있어요.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예요. 어땠을 때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냐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원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을 때 있는 거예요. 세자 앞에 갖췄다 이런 의미로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때 시점에서 어떤 분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합시다. 취득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취득세의 단어이 있죠. 취득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 그 세금을 징수하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걸 보고
납세 의무 성립 그래요. 의무의 시작점이다. 라는 의미로서 납세 의무의 성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취득하는 때에서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는 거죠. 그럼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 지자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세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납세 의무자를 모르니까 알릴 수가 없어요. 세금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납세 의무 확정이에요.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그럼 여기 볼 때 취득세는 결정이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그러면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세금액이 산정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징수권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는 내용 부가권이고요. 여기는 징수권. 두 개를 합치면은 부가징수 방법. 부가징수 방법은 아까 복습했던 것처럼 신고납부다. 신고납부란 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를 택한 세금들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라라고 법에서 기간을 정해져요. 그 신고 기간 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법정 신고 기간이다.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는 성립된 날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져요. 문제상으로서 신고 기간으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60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주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밝혀냅니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밝혀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냐면 여러분 가족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제 이들에게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다. 그랬으면 밝혀낼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서 노세워 방치할까요? 당연히 밝혀내겠죠. 그럼 여기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도요. 밝혀내는 겁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랬어요. 제척 기간 뜻에 대한 내용은 밝혀내서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기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럽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면 우리는 납세 의무는 소멸돼요. 이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됩니다. 하나 거의 90% 이상이 들켜요. 왜 들키냐면 상대편에 의해서 들킨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얘가 무신고죠. 무신고일 때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은 7년입니다. 7년 기간 동안 밝혀내요. 과소신고일 때는 5년이고요. 그리고 부당 이렇게 나온다 부정일 때는 그때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밝혀내는 건데 여기 볼 때 여기는 취득이죠. 상대편에 대한 내용은 팔았어요. 상대편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신고니까 상대편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이 사이에 딱 걸립니다. 이렇게 상대편을 이용해서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낼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이건 또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상대편을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낼 때는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은 학원에 전해서 밝혀냈잖아요. 똑같이 상대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밝혀냈어요. 밝혀냈으면 지자체가 취득세 금액을 산정하죠. 산정 여기다가 매매합니다. 매매한다고 뭐예요?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한다. 그럼 가산세 뜻에 대한 일로서는 문장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의무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맞아야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란 단어가 나온다면 가산세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을 누가 산정하냐면 지자체가 산정해요.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했으니까 결정, 세액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세는 원칙은 뭘로? 신고. 예외상으로서는 결정.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여서 세금은 얼마다라고 고지서가 나가져요. 이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간이 적어지죠. 이렇게 납부기간이 적어지는데 이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체 이자적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체 이자 금액이니까 벌칙금에 대한 이로서 가산금 이렇게 나와져요. 이 가산금이란 말은 고지서 발부했다는 거예요. 문장으로서 이제 판단해 볼 때에 여기에서 그림 판단해 볼 때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있는 것은 가산세예요. 고지서가 나간 상태에서는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이 나오죠. 지방세. 이 말 나오면서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자 보세요. 납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로? 가산금. 그런데 어떤 말이 꼭 있어야냐면 고지서 발부된 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고지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여기 뭘로? 가산금이다. 가산금으로서 체납소득세 3%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 볼 때 가산세에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점이 문장 끝에서 조심하시죠.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다. 이 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여기에서 의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 의무, 하나는요 납부 의무. 이 신고와 납부가 동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고 의무 있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매매합니다. 이 매매하는데 이 매매에 대한 일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세 이 말이 나오고요. 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꼭 지워져요. 이 말이 지워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방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고시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시사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여기는 고시했지 않았어요. 고지하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여기에서는 고지라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없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면서 막바로 문장 끝 가세요. 끝에서는 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이자율은 10만 분의 2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에 대한 이로서 흐름상으로 적어준 거예요. 이제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납부했으면요.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또 다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제척 기간 동안에 안 들켰어요. 그럼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그래서 제척 기간 만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지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그 세 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체킹해 줄게요. 463페이지에서 네모 2번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서 1가로 납부 큰 타이틀만 아세요. 거기에 세세한 내용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큰 타이틀만 납부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다. 납부 아시고요. D페이지에서 2가로 충당 밑줄 충당
충당의 뜻에 대한 내용이 그 밑에 적어지는데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간결하게 설명해 줄게요.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는 건데 돌려줘야 될 세의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에 메워줘요. 다른 세금에 메워지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이 뜻이 바로 충당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충당은 소멸사유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가로 부가의 취소. 부가란 말은 고지서가 발부했다는 것이 부가의 뜻이에요. 세의 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 내용이 바로 부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고지서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지서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 얘가 적어져요. 뭐뭐 세금액은 얼마다고 적어집니다. 적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취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소라는 단어를 배웠겠죠. 취소라는 말은요, 소급에서 무효다. 소급이니까 옛날 거란 얘기예요. 옛날 거에 대한 내용을 무효시키겠다. 그럼 어떨까요? 이 세금은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왜? 무효시켰으니까. 이 내용이 바로 부가의 취소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취소라는 단어로 아시면 되겠죠. 부가의 취소는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가로 제척기간 만료. 아까 말씀드렸죠. 안 들켰죠. 안 들켰으니까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또 거기에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복습해 줄게요. 문장을 쭉 가볼 때 제척기간 물어보면서 사기 아니면 부정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10년. 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요 7년. 과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5년. 재산세도 5년, 종합부동산세도 5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겠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소멸시효 완성. 이 소멸시효는 징수권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야 됩니다. 징수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죠. 기간은 일반적 경우로서 5년이에요.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못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사유에 대한 내용은 5개 중에 하나예요. 5개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5개는 방금 말씀드렸던 큰 타이틀, 납부, 충당,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부가의 취소 이렇게 5개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을 아셔야겠죠. 소멸사유 아닌 것. 이걸 거기다가 적으세요. 소멸사유 아닌 경우 이걸 적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법정 내용 2개만 아시면 돼요. 먼저 사망. 사망에 대한 내용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소멸되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건 승계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한 바인데요. 아니에요. 아버님 재산도 물려받고요.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아침마다 자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깨워가지고 한마디 꼭 하고 나옵니다. 한마디 하는 것은요.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여러분들 저 보면서 제 양반 신불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현재는 신불자 아닙니다. 현재는 저 빚 없어요. 채무 없으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얘들에게 모를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물려줄 거 없으니까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항상 아침마다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애들도 자고 있을 건데 거기서 또 이제 또 말해줘요. 또 말하는 것은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해놨습니다. 안 주면 맞으니까. 거기는 받아가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아시겠죠? 이건 뭐였어요? 사망은요? 승계입니다. 승계되는 거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납세 의무의 승계입니다. 이걸 알았으면 이것도 알 수 있겠죠? 법인의 합병. 법인이 합쳤다. 이것도 마찬가지 승계입니다. 승계에 대해서는 사망과 그리고 법인의 합병 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멸세 아닌 거에 대한 것은 법전 내용에서 없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모의고사 때나 나온 것이지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아는 것은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소멸세 아닌 것으로서는 사망, 법인의 합병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예제 보세요. 예제 보시면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럼 여기서 보니까 문제 키는요, 소멸 몇 개인가? 이게 키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 기업, 납부, 충당, 소멸 사유 들어가죠. 주무시다가 페이지 펴봤자 모를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 한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있는 모양인데 그 말씀드릴게요. 밑에는 숫자가 넷, 여섯이라고 적어진 것 거기를 펴시면은 거기에서 예제 문제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문제 키가 뭐였냐? 소멸 몇 개인가? 기업, 납부, 충당, 소멸. 니은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소멸시효 완성, 소멸. 디귿은 합병이니까 승계. 리을, 제척기간 만료, 소멸. 그리고 미음, 사망, 승계. 그리고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3개 되겠죠. 답은 3번. 이런 내용으로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각기 세금 마다로 갑니다. 세금 마다에 대한 것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세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 나오냐면 486페이지 나와요. 방금 했던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이 취득세에 대한 것에서 486페이지에 나와지는데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취득세로 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세금을 납부케 하려면은 그 세금의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부한다겠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입니다. 이 취득세에 대한 면에서 법에서 적어진 흐름상으로 본다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러면서 취득이란 뭐다? 라는 의미에서 취득의 뜻을 적습니다.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아요. 국어사전과 똑같게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취득거래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이렇게 했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 유상취득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취득으로서 과세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다시 예를 들어보죠.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렇게 했으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증여는 무상 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된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6조에서는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이렇게 적어져요. 모든 취득이니까 건물을 신축하다 하였으면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원시 취득도 재산 증가 이루어짐으로써 과세된다. 또 여러분 리필에서 배울 때 본다는 말 봤죠? 취득으로 본다. 이런 뭐예요? 간주. 간주 취득도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목적물을 적어줘요. 그 목적물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대상물 그럽니다.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 흐름으로서 법에서 적어져요. 취득세는 어땠을 때 과세냐면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과세된다. 이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도 알려주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4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 말이 적어지죠.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나오죠. 부동산 등이 뭐였냐? 과세 대상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이란 말은 재산 증가를 말합니다. 적으세요. 거기다가 재산의 증가 이렇게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으나 미리 적어지면 소유권 등기를 포함합니다. 방금 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서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서 재산의 증가 가로해서 소유권 등기 포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전제를 하여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에 등기 시 과세하던 등록세를 통합했다. 이제 D 보니까 소유권 등기도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재산 증가에다가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적어주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체킹만 할게요. 1가로에서 취득세는 밑줄, 그리고 그 줄 중간에서 특별시, 광역시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이다 도세 밑줄. 아셨죠? 아까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이유로서 복습해 줬잖아요. 지방세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내용과 3번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버릴 수도 되고요. 4번도 버릴 수도 돼요. 하나 5번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실질과세, 거기다가 6고루 사실과세라는 말을 적으세요. 세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법에서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세법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타나니까 그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로 한다면 실질과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요. 이게 사실과세, 실질과세의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과세겠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과세겠다. 이걸 알려준 것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요. 그럼 볼 때 등기된 것은 과세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또 무허가도 과세다.
이 내용이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믿음기와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내용이 나타나야 이해가 되냐면은요. 믿음기와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국가가 어떻게 알리길래 과세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자, 여기에서 무허가요.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내요. 무허가는 매년마다 항공 촬영합니다. 요새는 더 빠릅니다. 6개월, 1개월 내로 지금 항공 촬영하고 있어요. 항공 촬영하니까 여러분들이 차 몰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 참 좋죠. 그게 항공 촬영에 의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한테 좋다면 세무 공무도 좋아요. 왜? 항공 촬영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지도 보세요. 다음 지도 보시면 다음 지도에서 이렇게 건물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건물 찍어보죠. 찍어 돌리죠. 돌리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때요? 금방 밝혀내요. 이건요. 밝혀내니까 여기다 내용 과세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뭘까요? 믿음기입니다. 이 믿음기에 대한 내용은 믿음기 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흘러가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넘겨줬어요. B가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하였음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믿음기예요. 믿음기 됨으로써 이때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 시간이 약간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믿음기에 토지를 보유합니다. 이제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의 과산세금은 재산세 됩니다. 이제 일이 옵니다. 일이 올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서를 택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냐면 B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자체가 B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상대편 이용합니다. 상대편에 의해 가지고 상대편 누가 될까요? A. A는 서류상에 기록된 자예요. 서류상에 기록된 자를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공무상 소유자 그럽니다. 이제 문장에서요. 공무상 소유자 이 말이 나온다면 서류상에 기록된 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서류상에 기록된 자는 공무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A가 됩니다. A, 너가 이렇게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 좀 해줘 라고 협력 의무를 주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A가 믿음기니까 신고해 주면은요. 이거 어때요? 밝혀지죠? 이렇게 상대편 이용하는 겁니다. 밝혀지면서 너 B 너 왜 이 당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하고 면면해야죠. 면면한데 뭐였어요?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A가 모르고 신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또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은 공무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지자체 나는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누구만 알아요? 서류에 적은 자 A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A한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재산세가 신고입니까? 고지서로서 징수합니까? 고지서로 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고지서 나가주면은요. A는요. 이 고지서 보자? 맞아. 이건 내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고지서 나와? 하면서 여기서 불복합니다. 불복이 뭐냐면 이의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A가 이의신청을 해주면은요. 어디 딱 걸리죠? 이렇게 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만 아시면 돼요. 믿음기 과세죠. 과세는 알고 있으면서 결과 상태로서 적어 드릴게요.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세자 앞이 뭡니까? 등록. 하여튼 이 세법은요. 한글 공부만 잘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하도 세금을 뭘 하니까 한글에 적어줘.
어땠을 때 과세겠다라고 한글로 적어지죠. 자, 취득세는요. 어땠을 때? 취득할 때.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또 등록면허세는요. 등록할 때 이렇게 적어져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한글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등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요, 참 좋아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내용은 간단한 내용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여러분들한테 학문적 용어를 쓰지 않을게요. 방금 했던 것은 학문적 용어예요. 이제 간결하게 합시다. 간결하게 요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 묻힌 경우예요. 어떤 먹만 묻혔다면 뭘로 징수? 등록물수로 징수하겠다. 어디에다가 뭐야? 을구에다가. 그럼 이제 볼 때 등기법 배웠겠죠. 등기법 배울 때에 거기서 갑구, 을구 배울 거예요. 갑구는 소유권 쪽이에요. 소유권 쪽이고 여기는 을구니까 소유권 외 쪽이에요. 소유권 외. 소유권 외에 대해서 먹물을 묻혔다면 뭘로 징수? 등록면허세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면허세는 먹물적 성격이에요. 먹물 성격이니까 글자 적어진 대로 과세하는 거다. 그러니까 글자 적어진 대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형식과세예요. 이것만 형식과세. 이제 형식과세 뜻도 아시겠죠? 형식 뜻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진 대로 과세한다. 이게 형식과세. 사실과세는요. 등록에 관계 없이 무엇도 과세다? 미등기도 과세다. 이제 결과적 내용은 이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은 사실과세. 그 이제 여기에서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제한 나머지 세금에서 저희는 세금이란 말과 세목이란 말을 같게 써요. 세목에서 미등기란 단어가 나온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뭘로? 과세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구할 수 있겠죠?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나온다면 끝말은 과세. 이렇게 하시면은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 내용을 487페이지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죠. 뒤로 가볼 때에 7가로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체킹해 드릴게요. 취득세는 그 줄 끝에서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 나오죠?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결정 택하는 세금은 보유세금,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취득세가 보유 외 세금이니까 체킹할 것은요. 신고. 그리고 그 옆에 확정 체킹하시면 돼요. 그리고 3에서 용어의 정의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군데군데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설명 않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봅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되려면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과세 대상물 들어가지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으면 과세한다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볼 것은 과세 대상물을 봅니다.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 제2절 과세 대상이에요. 이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은 489페이지에서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적어져요. 뒤에서 528페이지 적어져요.
여기 적어주고요. 그리고 취득행위,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적어지냐면 494페이지. 494페이지에서 과세되는 취득거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과세 대상물,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취득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법전 순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요. 나오고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다 다르죠. 페이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든 교재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페이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과세 대상물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에서 여기는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취득세 물건이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인데 그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과세상물의 세부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타이틀만 나왔으니까 타이틀만 이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타이틀에 대한 내용 적어줄게요. 부동산. 부동산은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무시한 거예요. 설명 안 할게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 이거잖아요. 또 차량, 차량도 말 안 할게요. 또 기계 장비, 이 기계 장비는 말해줄게요. 이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선박 해당되고요. 선박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항공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광업관, 어업관 해당되고 이번에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개정된 거에 대한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하나 추가된 게 양식업권. 양식업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이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종합체육시설물을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콘도미니엄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리고 요트장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요트 회원권. 또 골프장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 회원권. 또 승마장을 일반인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승마 회원권. 그리고 임목, 요 내용이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과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자, 의자를 취득했다. 책상 취득했다. 어떨까요? 책상 이거 낍니까? 안 끼잖아요. 안 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첫 글자를 가지고 문장으로 외워두면 이 내용은 시험 보고 난 후까지도 기억이 돼요. 문장으로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문장으로 이렇게 외워요.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양식하자. 이렇게 하면 한 단락 외워지고요. 또 밑에 내용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러면은 다 외워집니다. 첫 글자로 연결했어요. 첫 글자 연결했으니까 보면은 첫 글자 부동산,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에 관여된 기기를 보고 저희들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기계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장비 이렇게 비자로 외워둔 거예요. 기계 장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 때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기계 장치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 탔으니까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 양식, 하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있는데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건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조심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해운권을 뺀 끝에가 권이라고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권은 취득세, 과세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광어, 양식하자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조강권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운권을 뺀 끝에가 권이라고 적어진 것은 광어, 양식만 들어간다. 또 해볼까요? 특허권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특허권에 대한 게 여러분 시험에서 3회 때 나온 거예요. 종합권도 들어가지 않고요. 아파트 분양권 어떨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서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합니까? 납부한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는 것은 권자로 나온 것은 광어, 양식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입 벌리고 입목,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단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 됩니다. 자, 이렇게 외웠으면요. 또 이렇게 외우도록 만들어줬으면 응용까지 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암기하였다면 여러분 응용이 안 되거든. 암기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물어보든지 다 답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해볼 때 골프장. 자, 이게 과연 물건에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를 볼 때 이 골프장이 물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응용이 안 되신 분입니다. 이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학교 운동장 들어봤죠? 학교 운동장 토지죠? 골프장 뭘까요? 토지예요. 토지 부동산이죠. 해당이 돼요. 포함이 된다. 이제 응용이 다 끝났어요. 제가 어떻게 여쭤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기서 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별장 어떨까요?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해당이 된다. 부동산이겠죠. 고급 주택은요? 여기도 부동산이죠. 해당이 된다. 또 다시 업무용 배 어떨까요? 업무용 배죠. 해당이 된다. 비업무용 배는요? 해당이 된다. 자가용 배는요? 배니까 해당이 된다. 됐죠? 이제 응용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과세상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해당된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내용이 비과세예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로 갈게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528페이지 나옵니다.
528페이지에서 비과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